다음은 경제 용어나 경제 상식을 보다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네,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소유주가 따로 없는 빈 목초지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자. 주인이 없는 만큼 누구나 원하는 대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근처의 목동들은 자신들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몰려와 가축들에게 풀을 먹인다. 주인 없는 목초지뿐만 아니다. 바다 역시 그렇다. 영해에 속하지 않는 드넓은 대양은 각국의 어획이 앞다퉈 이루어지는 곳이다. 주인 없는 바다라는 이유로 이곳에서도 어류를 포함한 많은 바다 자원을 제한 없이 남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득을 얻기 위해 개인의 무분별한 사용이 잦아지면 목초지의 풀은 금세 말라버려 사막이 되고 바다의 어류는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다. 실제로 대서양 지역의 참다랑어는 조업국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수가 50년 전과 비교해 74%나 줄어들어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여기서 우린 공유지의 비극을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공유지 또는 공유자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떠한 재화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재화를 많이 사용할수록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줄어드는 그런 재화를 의미합니다.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원인은 소유권이나 재산권이 불명확한 경제적 자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모두의 것이라면 남들이 사용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결국 공유지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유지는 사유재산권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공기나 물, 숲, 어류 등을 말한다. 주인이 없다 보니 제대로 관리되기가 어렵고 내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껴 쓰거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된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프리카 사헬 지방에서는 인구 급증으로 가축 사육이 늘어나면서 사막 지역이 확대화됐는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기근에 빠지기도 했다. 또한 장작용으로 숲의 나무들을 무분별하게 벌목하는 것 역시 공유지의 비극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에는 환경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기 오염입니다. 공기는 아무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제적 자원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나 공장에서의 배출가스가 결국 우리들의 맑은 공기를 서서히 오염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유지는 결국 맑은 공기를 의미하고 공유지의 비극은 대기 오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예산과 관련해서도 공유지의 비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예산이 주어진 상태에서 정부의 총예산을 공유지로 보고 각 부처들이 자신들의 부처의 예산을 극대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로비라든지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경우가 결국 공유지의 비극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소할 새로운 해법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2009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유지의 비극 문제 해법으로 시장도 국가도 아닌 제3의 길을 제시했다. 엘리너 오스트롬 교수는 정부나 민간 기업 또는 시장에서 이러한 공유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공동체라는 피플 파워가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공유지의 비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경제의 제3섹터인 공동체를 문제 해결 대안으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엘리너 옴스트롱 교수가 주장하는 공동체의 예로는 우리가 보통 보는 마을의 경로당 문제, 경로당이라는 공동자원을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이 잘 관리하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마을의 공동저수지 문제를, 즉 가뭄이 생겼을 때 물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아두는 저수지를 마을 전체가 공동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이러한 공유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 같죠. 최근 환경오염으로 지하수, 산림, 어장 등 공유자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오스트롬은 한국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해양 자원을 꼽았는데 이는 우리의 어장과 수자원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겨주었다. 환경 파괴는 물론 시장의 실패 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공유지의 비극. 개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공존을 위해 공유지의 비극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나가길 기대해본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미리 벌초 작업을 하러 가는 분들 아마 계실 텐데요. 그런데 요즘 벌초 작업 도중에 벌에 쏘이는 사고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태풍 때문에 넘어진 나무나 바위 틈새에 땅벌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만약에 작업 도중에 벌에 쏘이셨다면 이 남아있는 벌침을 그 신용카드로 밀어서 빼내셔야 되고요. 네. 얼음이나 찬물을 이용해서 찜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의사에게 가서 보여줘야 하는데요. 벌침에 쏘이지 않으려면 가급적 흰색이나 노란색 같은 밝은 옷은 피하시고 향수나 향이 강한 화장품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경제 소식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